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볼 텐데요. 루닛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저희가 보다 보면은 루닛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할까? 의료 AI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며 루닛이 얼마나 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까? 그리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에서 이 신규 고객사들 더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 늘어나고 흑자 전환은 언제 할까? 이런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 루닛이 또 돈의 쏠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앞으로 관세 폭탄 예정되어 있죠. 이런 관세 폭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루닛 같은 기업은 관세의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를 덜 받는 품목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세는 어디에 매기게 되죠? 바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거래가 있는 거고 물리적인 제품을 얘기합니다. 물리적 제품. 그런데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이 관세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엔터 기업들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보다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형성이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주요 수입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만약에 이슈가 더 크게 불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의 쏠림이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섹터 쪽으로 이 돈이 몰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의료 AI 솔루션 기업 루닛의 수익 구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세 영향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루닛의 주요 수익원이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하고요. A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매출로 그리고 루닛 스코프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인사이트는 제외하더라도 스코프는 상당히 좀 딥하게 공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배경을 깔아놓고 있으면은 이 르니스코프가 얼마나 사업의 확장성이 큰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이는 대부분 디지털 제품으로 물리적인 제품 수출입과는 좀 다른 구조다.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요 고객 같은 경우도요. 미국 내 의료기관하고 제약사들입니다. 그리고 현지 고객 대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루닛은 이제 볼파라 헬스케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완료했고 그 기업을 바탕으로 미국 내의 시장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을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 제품 두 가지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승인 요청에 대한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확장되어서 나가다 보면은요 병원이나 그리고 또 제약사들도 루닛의 이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동반치료 솔루션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일해서 돈을 좀 나눠 갖는 구조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지 고객 대상 서비스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이 부분으로도 덜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제약사하고 직접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입 절차나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대한 주 타겟은요, 바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조업 중에서도 물리적인 제조업들 있죠. 철강이나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만 하지 말고 너네들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서 고용 만들어, 고용 일으켜.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현지화 전략이나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세금이 더 거치고 이런 효과들을 노리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을 당선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의 부흥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 관세 영향, 의료 AI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은 물리적 수출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수입관세나 무역 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언급을 드렸죠. 주요 비용 같은 경우는 R&D나 서버 운영, 기술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데 관세 정책보다는 데이터의 접근성, 기술 규제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 데이터의 기술 규제 관련 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닛은 상대적으로 AI 에이전트 영역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저는 AI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나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그런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회사라고 합니다.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챗GPT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챗봇 관련돼서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저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치고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흥행하는 기업들, AI 발전과 더불어서 더더욱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벌기에는 AI 관련해 가지고요. 앞으로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갖고 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루닛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세 정책의 초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제조업이다. 물리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국가 간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기술 하드웨어 쪽, 농산물 이런 물리적 제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 AI 솔루션 같은 디지털 기술하고 소프트웨어는요. 정책 초점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AI와 의료 산업의 전략적인 중요성 의료 AI 솔루션은요, 첨단 기술 분야로서 관세 정책 변화보다는 기술 규제하고 데이터 보호 정책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보호법 같은 경우가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AI하고 의료기술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이라고 해서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루닛의 주가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엔터 쪽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돈의 흐름이 몰릴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제한적인 부분은 루닛의 제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라고 보면은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루닛 인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루닛의 소프트웨어가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 촬영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폐암이나 유방암 징후를 빠르게 더 식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루닛의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냐면요. 장비를 판매하면서 이 장비는 루닛이 판매하는 게 아니죠. 루닛의 주요 파트너사가 GE 헬스케어, 그다음에 후지필름,
필립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장비를 판매하고 이 장비에 루닛의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서 판매되는 거, 그리고 이 루닛의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구독하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GE 헬스케어, 이 미국 기업은 제외하더라도 후지필름하고 필립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기업이잖아요. 일본하고 네덜란드. 그렇기 때문에 장비 판매에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되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수출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알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이고, 그다음에 매출 구조이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장비에 장착이 돼가지고 판매되는 이런 캐펙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루닛 인사이트는 그렇게 크게 공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오 마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루닛의 루닛 스코프라는 이런 제품과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확장들이 얼마나 루닛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어떤 변수들을 관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요, 이 루닛을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 언급을 드린 종목이 되었었고요. 리포트 형식으로 직접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매수 언급이 실질적으로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 종목 관련해서 끊임없이 저희는 매수 언급을 드렸으니까, 매수에 대한 언급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브리핑이 계속 따라오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 한 해 동안은 모아가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협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비중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루닛 같은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린 종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나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 의견 종목들이 있었고, 매수 의견 드린 이유와 근거를 저희는 꼭 같이 언급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 텔레그램 채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종목들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데 참고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이 채널 안에서는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 의견을 드리고 수익 실현한 종목들의 기록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린 날짜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을 언제 드렸었는지, 마지막으로 드린 게 1월 8일 날 EN셀이었습니다. 12월 27일 날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매도 의견은 1월 8일 날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편입 이후 12.86%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12월부터 해서도 그렇고 두 종목 빼고요. 두 종목 빼고 다 지금 빨간색입니다. 성과가 그만큼 괜찮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26. 그래서 종목이 총 26개 종목인데 그중에 3종목만 저희가 마이너스 손절 의견을 드렸었고요. 안 좋을 때는 저희도 매도는 과감하게 또 손절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방에 들어오셨을 때 수익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지표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았던 수익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70.64%이 종목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양자 관련주로 해가지고요. 타이밍 괜찮았죠. 12월 9일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KCS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30일 날 매도 의견 드리면서 34.62%.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있었습니다. 공시로 잡았던 종목이죠. 저 벤자민이 직접 이 공시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이 종목은 할인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11월 12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월 6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또 주가 쭉 빠졌었죠.
그래서 30.35% 수익을 기록했던 거.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이거 글씨로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좀 검색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11월 12일 날 어떻게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어떻게 언급을 드렸는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텔레그램 채널 보시면은요, 11월 10일 주말이었어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11월 8일 날 이제 공시로 포착을 한 거죠. 11월 8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금요일 날 냈죠. 그래서 올빼미 공시 냈고, 월요일 날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주가 빠지면 들어가자. 그런데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상증자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할인 매수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SK 이노베이션, 24년도 4월 에코앤드림, 24년도 9월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또 투자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는다. 11월 10일입니다. 이때가 11월 10일. 그리고 공시에 대한 주가 영향을 보아가면서 말씀드릴 테니 이 종목을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리포트가 나갔어요. 이스페타시스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그런 리포트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그리고 31% 증가하는 유증 물량 할인 매수 기회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자료를 작성해서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일 날 이스페타시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11월 12일 날.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리포트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그래서 유상증자 하락 종목은 조정 기간이 제각각이라 반등 시점이 첫 매수 시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부터 신규 매수 의견 드립니다라고 해서 11월 12일 날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이 브리핑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반등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신규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기업 설명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 예비 투자 설명서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다. 이거 보면서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유증 공시 이후 마이너스 33% 정도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증권신고서 공시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그런 내용들, 투자에 대한 관점, 그리고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이 저희가 정리해 놓은 파일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입장하시면은 그 날짜에 매수 의견 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 있죠. 이거 100%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 다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홀딩하고 있지만은 매도는 안 한 종목, 이런 종목들 중에서 40.44%, 오늘 종가 기준까지 저희가 언제 매수 의견 드렸냐면 12월 10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요.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자,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모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주요 포인트, 매도는 또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추가 매수는 또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브리핑입니다. 저희는 단방향으로밖에 소통을 못 합니다. 단방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쓰는 글들, 이런 글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리고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와 근거들을요, 입장에 계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으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쓰는 글들은 이런 글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참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멤버십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는 아니고요.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10만 원이고요. 3개월 이용할 때는 25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뭐 5만 원이다, 1만 원이다. 서비스 비용에서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게 오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 가치가 만약에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10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는 종목들 이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체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사칭 채널 관련자들 입장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열어두고는 있지 않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절대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효용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잡았던 것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을 때 저희도 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채널 많이 참여하셔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리고 종목의 어떤 주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금액을 낮추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는요, 계좌 이체로 가능하고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도 지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명한 거래를 약속하고 있고요. 멤버십 채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레퍼런스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유와 근거를 포함한 리포트 형식의 자료 제공하면서 브리핑 계속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문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010-7549-6912번. 이 문자로요,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고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 주의하셔야 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들은 다 사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카카오 오픈 채팅하고 텔레그램 검색 등을 통해서 절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개월을 하실지 3개월을 하실지 결정해서 저희에게 또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가입 못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투자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